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진원이라고 하고요.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있고, 텐서플로우 코리아라고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딥러닝, AI 관련된 가장 회원수가 많은 그룹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운영진 중에 한 명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PRCB라고 논문 페이퍼 리딩을 12명이 모여서 매주 2편씩 그걸 발표를 해서 그걸 화면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도 제가 지금 3년째 참여를 해서 지금 200편 넘게 유튜브에 제가 혼자 다 한 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 T 아카데미에서 좋은 제안을 주셔가지고 오늘 텐서플로우 2.0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습이, 제 목표는 실습을 한 70% 이상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위주로 할 건데, 강의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를 제가 어디서 제가 막 만들어서 가져온 거 아니고 텐서플로우 홈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같이 설명하면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미리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렇죠. 언어 같은 거 파이썬을 배운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막 문법 하나씩 설명하면은 되게 지겹고, 그쵸? 머리에 그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쓰려고 하면은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들은 좀 많이 줄이고, 텐서플로우 2.0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어떤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를 핵심적인 것들만 보고, 그거를 실제로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설문조사 하신 거를 지금 잠깐 봤는데 그래도 1점대에서 한 번씩은 대부분 다 해보신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를. 그래서 그때 해보신 경험이랑 비교하시면 어떤 게 달라졌나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처음에 딥러닝에, 혹시라도 딥러닝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짧게 그냥 개론적인 설명을 좀 하고, 이거는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여기 박혜선 님이 케라스인 텐서플로우 2.0이라는 발표를 몇 군데서 하셨는데, 그 자료랑 얼마 전에 산타클라라에서 TF 월드라는 행사가 열렸어요. 그때 발표했던 조시 골든이라는 분이 발표하셨던 발표 자료 내용을 좀 참고를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출처를 슬라이드에 다 써놓긴 했는데, 스탠포드의 CS231N이나 CS224N 그 컴퓨터 비전이랑 자연어 처리 관련된 강좌에서 오늘 이따가 실습할 것들에 그냥 실습만 바로 하면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뭘 실습하는 건지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실습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스탠포드 강의 자료에서 많이 참고를 했다는 거 미리 밝혀드리고요. 네,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론을 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떤 액티비티 레코니션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이 걷는지 안 걷는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스피드를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여기 코드가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스피드가 4보다 작으면은 지금 워킹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뛰는 게 생기면은 이제 스피드가 4보다 작으면은 워킹이고, 그게 아니면은 러닝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더 빨리 다니는 게 생기면 이제 4보다 작으면은 워킹이고, 4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상태에서 12보다 작으면은 러닝이고, 그거보다 더 크면 바이킹이다, 이런 식으로 룰 베이스로, 그쵸? 이렇게 뭔가 액션을 레코니션 할 때 코드를 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은 골프 치는 액티비티가 등장했다 이러면 이제 룰 베이스로 하는 데는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 우리가 고양이 사진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게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뭔가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룰 베이스로 하기는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쵸? 고양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보통 꼬리가 좀 기니까 꼬리가 긴 특징이 있고, 귀가 약간 삼각형이랑 비슷하고 이런 식의 특징들을 막 룰로 정해서, 이런 거를 특징을 내가 한 100개 찾아서 그 중에 한 80개 이상 만족하면 고양이,
뭐 이렇게 판단한다고 했을 때 옆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상한 고양이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쵸? 뭐 가려진다거나 뭐 갑자기 여기 얘 같은 경우에 뭐 이상하게 누워있죠. 그리고 이렇게 꼬리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 룰 베이스로 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사람이 하듯이 마치,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아기가 있고 엄마나 아빠가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면서 야 이거 고양이야, 이게 고양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막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아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엄마 혹은 아빠, 고양이는 꼬리가 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고양이 꼬리 길다고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스스로 그걸 계속 보면서 뭔가 특징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기계한테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면서 필요한 특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기계학습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머신러닝 이전에 이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하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방법은 어떤 룰을 주고 그 데이터를 줘서 이 데이터가 룰을 잘 따르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데,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와 정답을 주고 다음에 이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답을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을 여기서 룰이라고 하면 그거를 스스로 기계가 찾아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센서 같은 게 있어서 센서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1010 숫자로 들어왔을 때 이것만 보고 이런 데이터를 여러 개 넣어주고서 이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뭐 자전거를 타는 건지 골프를 치는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보통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얘기죠. 데이터와 정답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같이 넣어주고, 그래서 결과로 어떤 룰 혹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게 프로그램이 되겠죠. 이게 나오면은 인퍼런스 할 때는 이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넣고 새로운 데이터,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좋은 프리딕션을 하는 게 결국에는 머신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딥러닝이 뭐냐 그러면은, 딥러닝은 일단 뉴럴넷을 이용하는 뉴럴넷을 이용해서 뭔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방법이죠. 그래서 뉴럴넷 중에 딥뉴럴넷을 이용하면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딥뉴럴넷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이 정의가 저는 최근에는 그렇게 잘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워낙에 많은 네트워크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전에 정의를 하기를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이면은 딥뉴럴넷이라고 하고,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2개 이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체 레이어로 3레이어 이상이죠.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면은 딥러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있는 레이어들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런 뉴럴넷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퍼셉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퍼셉트론을 나타낸 건데,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유튜브랑 TV랑 신문 광고를 해서 판매량을 예측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주 단위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동안에 쌓여온 내가 우리 회사에서 유튜브랑 TV랑 신문에 얼마씩 광고를 했을 때 판매량이 얼마나 됐다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거를 쭉 집어넣어주고, 만약 이게 이제 선형적인 관계에 의해서 예측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퍼셉트론 하나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광고료에다가 어떤 웨이트를 곱하고 그걸 다 더하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아웃풋을 예측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원하는 거는 이 웨이트를 찾는 게 이 딥러닝에서 하고 싶은 거죠. 퍼셉트론에 어떤 가중치를 여기다 곱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느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뭐 유튜브랑 TV랑 신문에다가 얼만큼 광고를 하면은, 유튜브, TV, 신문에 얼마 광고를 하면은 이 좋은 가중치가 잘 학습되면은 그걸 통해서 잘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를 찾는 게 결국엔 목적인데,
웨이트를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랜덤하게 아무 값이나 넣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랜덤하게 채웠던 어떤 값을 채우고 나면은 아웃풋이 어떻게든 나올 거고, 그게 그리고 정답이 레이블이 있을 거고, 그 정답이랑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지금 내 네트워크가 내 뉴럴넷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더 잘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거니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게 바로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거죠. 뭐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하고, 뭐 에러 펑션이라고도 하고, 뭐 옵젝티브 펑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로스 혹은 코스트라는 말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은 앞에서 지금 뭐 판매량을 예측하는데 여기서는 결과가 하나만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노드가 그냥 두 개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판매량을 각각 따로 예측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뉴럴넷이 이번 주에 남자한테는 100만큼 팔릴 거고 여자한테는 80만큼 팔릴 거예요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105만큼 팔리고 78만큼 팔렸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는 105에서 100 뺀 5만큼 차이고 여자는 2만큼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제곱해서 더하면 이걸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뭐 스퀘어드 에러, 이걸 평균 내면은 뭐 민 스퀘어드 에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보통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 민 스퀘어드 에러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뭐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오늘 할 거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거의 단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때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 펑션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로스 펑션은 어떤 내 정답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값이 커지고, 정답에 가까워질수록 뭐 작아지는, 뭐 0에 가까워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정확하게 예측하면 이 차이가 0이 될 거고, 그쵸? 지금은 한 29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처음에 웨이트를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했으니까 이 29라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웨이트를 조금씩 바꿔나가면 그게 학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웨이트를 바꿔야 이 로스 값이 줄어들 거냐,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미분, 오늘 수능 날이라서 이게 더 와닿네요. 이 3차 함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점에서 미분을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W0를 중심으로, 이게 X축이 W고 Y축이 로스입니다.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마이너스 방향, 이 마이너스라는 게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으로 아주 조금 이동하면은 Y축에 해당되는 로스 값이 그 이동한 거에 2배만큼 상승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분은 굉장히 뭐 극한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만족을 할 거고요. 그래서 미분을 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로스를 웨이트로 미분한다는 건데, 이 웨이트를 조금 바꿨을 때 로스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계산하겠다는 거고, 걔가 가르쳐주는 방향이 바로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은 로스가 점점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동하는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산에서 눈을 가리고 가장 낮은 점을 찾아서 발 밑에 있는 그 감각만을 이용해서, 기울기만을 이용해서 가장 낮은 점을 찾아서 가는 방법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지금 뉴럴넷의 거의 모든 학습은 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베이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좀 나오지만, 원래 W라는 값을 처음에는 이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거고, 새로운 값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이제 미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레디언트, 벡터의 미분이니까 로스를 W로 미분한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을 알려주니까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 여기 에타라는 걸 곱하는 거는 이게 미분이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만족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동하기 위해서 에타를 곱해주는데, 저 에타를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과 올드 값의 차이, 그러니까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얼만큼 하는지 양이, 마이너스는 로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고, 에타는 아주 조금씩 이동시킨다는 거고, 그레디언트는 그거의 미분 값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내 뉴럴라이스 그냥 딱 만들어 놓고 웨이트는 그냥 모르니까 처음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러면 걔가 뭐가 됐든 쓰레기 값이겠지만 이상한 아웃풋을 뱉을 거고 그게 정답이랑 비교해서 이제 그거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건데 그때 미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미분을 어떻게 구하냐만 남았죠. 미분을 구하는 방법. 네. 미분 어떻게 구하냐 하기 전에 이 슬라이드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딥러닝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헤비하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원래는 내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두 이용해서 내 데이터를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부 다 뉴럴넷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아웃풋을 전부 다 뽑은 다음에 내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다면 10,000개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10,000개의 아웃풋을 뽑은 다음에 10,000개의 정답과 비교해서 로스를 다 계산하고 그걸 에버리지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분을 계산해서 웨이트를 아주 조금 한번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되겠죠. 데이터가 뭐 10,000개면 그렇다 치는데 뭐 한 데이터가 한 10억 개 있다. 이러면 이제 10억 개의 데이터를 다 넣고 로스 한 번 계산해서 웨이트 한 번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계산이 많이 필요한데 웨이트는 잘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의 데이터를 샘플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를 잘 대표할 거다 라고 해서 학습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고요. 전체 데이터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방법을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데이터를 한 개만 뽑아서 이 한 개가 전체를 대표할 거야 라고 해서 한 개의 데이터만 집어넣고 로스를 하나 구해서 그걸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또 두 번째 하나 뽑아가지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사이에 있는 게 미니 배치 적당히 뭐 데이터를 한 100개씩 뽑아가지고 그 100개의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에버리지를 가지고 한 번 학습하는 웨이트를 한 번 업데이트하는 그런 거를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한 개만 뽑으면은 그게 전체를 잘 대표하기 힘들겠죠. 샘플링을 할 때 샘플의 개수가 적으면은 그 샘플들 간의 어떤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했을 때 베리언스가 커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이게 전체 데이터 할 때 전체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웨이트를 한 번 업데이트하는 거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하나씩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 미니 배치는 적당히 이건 이제 사람이 알아서 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 옵티멀 포인트를 찾아서 학습을 진행할 때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뭐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 이렇게 되고 초록색은 미니 배치 보라색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뭐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미니 배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완전히 잘 대변할 수 없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경향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로 나눴으니까 얘는 데이터를 전체를 다 넣었을 때 웨이트가 한 번 업데이트 되지만 얘는 웨이트를 8번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여기서 8번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 러닝 레이스를 근데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러닝 레이스를 2배 키우면 배치 사이즈를 2배 키우면은 러닝 레이트도 2배 정도 키워주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학습 시간으로 따지면은 사실 배치 사이즈가 클수록 학습이 빨리 되기는 해요. 러닝 레이스가 그만큼 커지고 배치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게 항상 통용되는 건 아닌데 이제 실험적으로 봤을 때 배치 사이즈를 줄였을 때 성능 면에서는 좀 더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좀 전에 했던 거고 이제 미분을 어떻게 할 거냐만 볼 건데 뭐 이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했을 때 X1부터 시작해서 여기 A2까지 가는 거를 하나씩 써봤는데 Z11이 이렇게 X1에다 W11 곱하고 X2에다 W12 곱하고 X3에 W13 곱하고 이렇게 다 웨이티드 썸을 한 거고 A는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 거를 Z를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으면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모이드 식이죠.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Z2를 계산할 때 또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마지막 레이어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레이어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썼고요. 정답이랑 비교할 때는 빼서 제곱하는 식으로 로스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이 로스를 여기 제일 안쪽에 있는 W11으로 미분하면은 이거 어떻게 미분할 거냐,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 때 이과에서 배우는 합성 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면 되죠. 이게 즉 결국에는 Z11이 여기로 들어가고 A11이 또 이 자리군요.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결국 함수를 계속 합성 함수, 그 함수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이렇게 통과시킨 거니까 합성 함수의 미분을 하면은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한 단계씩 계속 미분을 해나가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이 위에 지금 오른쪽 위에 아까 썼던 식을 작게 써놨고요. 그러면 제일 밑에서부터 L을 A2로는 미분할 수 있죠. L은 A2의 함수니까. 그리고 A2를 Z2로 미분하고, Z2를 A11로 미분하고, A11을 Z11로 미분하고, Z11을 W11로 미분해서 그 값들 여기다 쭉 썼고요. 네, 시그모이드의 미분은 참고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곱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쭉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로스를 계산해서 거꾸로 한 스텝씩 가면서 그 한 스텝에 있는 미분 그레디언트를 계속 곱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전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를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학습을 할 때 내가 뉴럴넷을 만들고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웨이트는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아웃풋이 나오면은 그걸 정답이랑 비교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 로스를 웨이트로 미분한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업데이트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미분은 이렇게 백프로퍼게이션으로 계산한다 라는 것까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